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케마스터 여태입니다. 와인TV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2024년 오늘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한 2달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을 정리하는 기분에서 사케 랭킹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요. 11위부터 20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케 랭킹은 사케타임즈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랭킹이 매겨져 있는데 그 랭킹을 참고로 했는데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이 정도 등수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레이블이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나와 있는 랭킹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간 수시로 사케타임즈에서 등수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사항 정도로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4년 리온슈 사케 랭킹 11위부터 20위까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공동 19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19위. 이 사케가 벌써 나오네요. 저는 조금 더 앞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키타현의 명륜주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케죠. 아라마사입니다. 아라마사는 어스, 아슈, 코스모스, 빌리지아, 에크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개성이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사케이면서 조금 화이트 와인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감칠맛이 좀 명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사케죠.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동 19위입니다. 공동 19위는 한국에서는 사케의 불모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카스테라가 유명한 곳 하면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시니까요? 네, 나가사키현 랭킹 1위 양주장인 요코야마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 사케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을 끌면서 최근 1, 2년 급격하게 인기를 상승하고 있는데요. 요코야마는 나가사키현의 이끼섬이라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북쪽, 어떻게 보면 대마도나 한국 쪽에 좀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북쪽에 있는데 이 이끼섬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보리소주, 무기쇼츠라고 하죠. 보리소주의 발신지로 유명합니다. 현재 이 이끼섬에서는 사케 양조하는 곳이 바로 이 요코야마 이 양조장이 유일합니다. 근데 한국에도 지금 몇 종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좀 드시면 좋을 법한 그런 사케이면서 입문자 분들이 드셔도 너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케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19위였습니다. 아이고, 세 번째 공동 19위네요. 세 번째 공동 19위. 같은 현에 또 나왔네요. 아키타현. 독보적인 존재감이죠. 아라마사 주죠. 조금 전에 동동 19위에 아라마사랑 같은 양조장에서 나오는 아마네코입니다. 아라마사의 아마네코는 히노토리, 아마가에루, 그 다음에 니루카메와 같이 프라이빗 라인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라마사 하면 특징 중 하나가 시로코지를 들 수 있는데요. 시로코지가 뭐냐면 백누르균입니다. 백누르균은 보통 사케라고 하면 보통 황색 누르균, 키코지를 사용하는데요. 아라마사는 시로코지를 고집하는 양조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로코지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시로코지는 원래 일본 소주, 증류주에 사용하는 누르균인데 사케를 사용하면서 소주 같은 경우는 더운 지방에 양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도가 좀 높습니다. 유산균이라든지 산도가 높기 때문에 잡균이라든지 온도, 더운 지방에서도 저항력이 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가 높은 사케를 양조할 수 있는데 아라마사의 전반적인 사케가 좀 산미가 있는 그런 타입의 사케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로코지, 즉 누르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네코 자체도 좀 산도가 있는 그런 타입의 사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케이면서 조금 화이트 와인에 가까운 산미가 좀 부드럽게 목 넘김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사케입니다. 공동 19위였습니다. 다음은 18위입니다. 18위, 니가타현 하면 딱 떠오르는 양조장 중에 하나죠. 니우다 사케입니다. 카모니시키에서 양조되고 있는 니우다 사케는 니가타현 랭킹 2위로 한국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시즌 한정으로 소량만 수입되고 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니우다는 낙차를 붙였다는 뜻에서 니우다라고 하는데 라벨을 보면 100단위의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버별로 쌀의 정미, 어떤 쌀을 사용했는지 양조 방법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 수가 있는데요. 넘버별로 출시해서 어떤 타입이다에 대한 부분을 보는 그런 라벨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라벨의 특징을 이해하신다면 이 니우다 사케의 마시는 즐거움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8위였습니다. 17위입니다. 같은 니가타현 랭킹 1위 양조장입니다. 아베입니다. 아베는 6대째 양조 장인인 아베 유타 씨가 개발한 새로운 브랜드인데요. 아베는 별, 스타 시리즈가 유명한데요. 니가타 하면 탄네이 카라구치, 즉 담백하면서 좀 심플하고 드라이한 타입이 니가타스러운 사케 스타일인데 그런 사케 고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아베 씨가 12에서 15도 이하 저알코올의 양조를 하면서 일반적인 양조 방법을 도전을 하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알코올임에도 불구하고 발효를 저알코올에서 스톱해서 감칠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밸런스를 너무 좋은 그런 타입의 사케를 양조 결과물을 만든 걸로 유명합니다. 한국에 수량이 너무 적어서 가끔 들어오는데 저도 받아는 보지만 수량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신다면 니가타현 랭킹 1위 양조장의 아베 꼭 추천드립니다. 15위입니다. 15위 하면 나가노의 강자 하면 카와나카지마 겐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도쿄 농업대학교 양조학과 졸업해서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가노현 카와나카지마를 맡아서 양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겐부 마리코상 현 양조장인인데 일본에서 몇 안 되는 여성 양조장인입니다. 니혼슈의 결과물이 엄청 섬세해 일본에서 20년 전부터 매니아들이 일찍이 알고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때쯤에 매니아 중에 한 사람이 저였는데요. 얼마나 저도 매니아였었냐면 나가노현 양조장까지 혼자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다양한 양조 기법이라든지 테스팅 그런 걸 양조장을 개방을 해주셔서 아직도 거기에서 배웠던 공부했던 지식이나 경험들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진짜 선구자적인 여자 양조장으로도 유명하고요. 일본에서 입수곤란 사케리스가 있는데요. 손에 구하기 힘든 술이라고 해서 구하기 힘든 술 중에 이 겐부 마리코 카와나카지마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사케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의 자존심이죠. 후쿠시마의 랭킹 1위 샤라쿠입니다. 후쿠시마 사케 전성기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양조장으로도 유명한데요. 좀 섬세하면서 향이 화려하면서 디테일한 산미 그걸로도 유명하고요. 신주 간평의 금상수상 등 트렌드를 앞서 나가면서 후쿠시마 술을 널리 알린 양조장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소량 수입되고 있었는데 수입되자마자 수량이 소진되고 금방 다시 이제 독이 나서 다음 언제 수입될지 모르지만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술 레이블 중에 하나입니다. 샤라쿠입니다. 12위입니다. 사케를 좀 마셔봤다 하는 분들도 이 12 사케는 아마 생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바현 랭킹 1위 양조장인 칸기쿠 브랜드 중 하나죠. 오션 99입니다. 치바현의 주연다이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좀 어필하고 싶은 사케 양조장 중에 하나인데요. 오션 99는 산미, 감칠맛, 그 다음에 여음, 밸런스가 너무 좋은 그런 사케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도 소량 수입돼서 시즌 한정으로만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 오션 시리즈가 자 이제 수입됩니다 라고 하면 빨리 먼저 손을 드는 그런 레이블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양조장을 꼭 견학을 가고 싶은 그 정도로 너무 궁금한 양조장이기도 합니다. 이 칸기쿠 시리즈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연다이보다는 조금 아라마사에 좀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도, 라이트함, 좀 향, 밸런스 이쪽에 좀 가깝거든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12위입니다. 세상에 이런 양조장은 없었다. 이건 화이트 와인인가? 니온슈인가? 나가노현 와이너리에서 1년에 딱 한 번만 양조하는 소가페일피스라고 합니다. 나가노현 랭킹 2위 양조장인데요. 소가페일피스는 출시하는 날만 기다리는 일본 매니아층도 엄청나게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겉모습으로 보면 좀 사케보다는 와인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일식당 뿐만 아니고요. 양식 레스토랑에도 엄청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모타라고 해서 나가노현 양식 레스토랑에서는 무조건 이 소가페일피스를 꼭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 유명합니다. 겉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화이트 와인스럽지 않나요? 네, 산미라든지 혹시 이게 쌀이 아니고 청포도로 만든 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화이트 와인스러운 그런 술로도 너무 유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리랑 궁합으로 이 술을 마신다라기보다 이 술만 메인으로 안주 없이 그냥 이 술만 마시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도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와이너리에서 1년에 딱 한 번만 출시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 마셔보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는 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추드립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11위입니다. 11위는 아키타현 슈퍼루키입니다. 하나무라입니다. 하나무라는 주윤다이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양조장 중에 하나죠. 하나무라 양조장은 료제키라고 하는 료제키 주조라고 하는데요. 이 료제키는 주윤다이에서 양조 기술을 쌀 재배부터 전반적으로 다 전승받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주윤다이 주니어
라고 불릴 정도로 주연다이스러운 사케를 양조한 걸로도 유명한데요. 사케 시장이 그렇게 화제가 되다 보니 맛과 향, 주연다이 주니어스러운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량이 너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한국에는 지금 요제키에서 생산하는 다른 브랜드가 최근에 한국에 수입되기는 했는데 하나무라는 안 주냐고 하니까 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무라가 조금 전에 여러 브랜드를 말씀드린 것만큼 희소성 가치가 높은 그런 사케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수입이 쉽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다만 여러분 혹시 일본 가셔서 드셔보실 기회 있으시면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주연다이는 못 마시지만 하나무라는 좀 마실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주연다이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결과물은 주연다이나 이런 거랑 비슷한데 가격적 면에서는 가성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무라를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4년 니혼쇼 랭킹 20위부터 11위 알아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랭킹은 재미로 보시는 거고요. 랭킹은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위, 11위 정도부터 한 5, 60위까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만큼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기회가 되면 2024년 마지막 30위까지도 한번 여러분께 준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또 다시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20위권에 있던 사케가 또 30위로 물려났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보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이 마셔본 사케가 있다면 내가 지금 메디 사케를 마시고 있구나 라고 정도도 한번 보는 재미로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응원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고 와인TV 사케마스터 요토였습니다.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